저는 제 네. 매매법을 네.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라고 부르거든요. 스나이퍼. 예.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종목 그리고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네. 현금 0% 주식 100% 한 종목에 집어넣어서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네. 지난 5년을 투자했고 그렇게 견뎌왔어요. 근데 네. 나중에 제가 처음에 3년 동안은 제가 전세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네. 그 돈도 주식에 투자를 했고 와. 3년 이후부터 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 이후로는 네. 제가 신용 이제 흔히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담보로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서 한 달 이자 7% 내고 네네. 빌려서 쓰는 신용융자가 있는데 그 신용융자도 제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최대로 쓰면서 항상 현금 0% 주식 100%로 풀레버리지네요. 100%가 아니라 170% 이렇게 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2금융이나 이런 건 하진 않고 네. 저희가 흔히 아는 증권사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을 쓰면은 거기서 담보를 네. 나름 담보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현금 비중의 30% 어떤 종목은 현금 비중의 50%까지 이렇게 네. 어떤 회사 30, 5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써 있잖아요. 네. 그 왼쪽 구석에 네.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100짜리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준 100은 내가 건들지를 않았다. 100짜리는 저도 무서워서 못 하겠고 네네네. 어찌됐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네.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돌진 앞으로 항상 그랬던 건 네. 아니고요. 저도 무서운 종목이거나 이건 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면 손절하기도 했고 신용을 줄이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주식은 네. 늘 현금 0% 주식 100%로 지난 5년을 살아왔고 제 통장에 네. 저는 10만 원 이상이 쌓여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30만 원짜리 주식에 투자할 땐 네. 통장을 이렇게 점심시간에 봤는데 33만 원이 있으면 한 주 더 사요? 예, 점심시간에 가서 그거를 송금을 하고 한 주를 더 사는 정도로 네. 저는 5년간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의문 코로나 때 예. 그러면 내가 풀 포지션에서 맞았을 텐데 맞아요. 그때도 제가 주식을 제 전 재산을 주식으로 들고 있었죠. 네, 예. 왜냐면 코로나가 나 이제 코로나 간다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예. 훅 왔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견디었냐고. 그러니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반대 예. 매매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종목에 투자할 때는 네. 그 한 종목만 투자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네. 저 나름대로는 시대 정신이 뭔지가 항상 제 화두예요. 시대 정신. 예.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전에 네. 신사임당님이 네. 오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스태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맨날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관심사가 뭔지 네, 베스트셀러가 맞아요. 뭔지 맞아요. 검색어가 뭔지 검색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하는 일은 시대 정신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신사임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도 네. 시대 정신을 캐치해야만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네. 또 조회수가 나오고 그거에 맞는 뭐 명사를 초청해서 또 네, 인터뷰를 네, 하고 네, 그렇게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시대 정신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촉각을 곤두쓰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저희가 3월 18일, 3월 19일 날 코스피가 바닥을 쳤을 때가 네. 1,400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천장에서 보면 거의 40% 네. 거의 50%가 빠진 지수였는데 저는 그때 게임주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게임주가 네. 그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거나 했다면 미리 정리를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했을 텐데 네. 사실은 게임 주식이 그때 언택트로 분류가 되면서 네. 이제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격리가 되거나 집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네.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주식은 물론 약간의 조정은 했지만 네. 본전을 유지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3월 18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저는 그런 네. 경험 처음 했는데 코스피 1위부터 50위까지 제가 그거를 1위부터 50위 장전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날 아침에. 장전 물량과 네. 장전 호가가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50위에 있는 한온 시스템까지 네.
전부 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9시가 땡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가 장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거짓말 같이 네. 그날 7%가 상승한 주식이 아니면 그냥 7%도 아니고 네. 그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200위까지 주식 중에 네. 올라간 종목이 3종목인가 있었는데 나머진 다 완전 막 파랗게 물들었고 네. 그 3종목 중에 제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런 3월 달 코로나 그 네. 엄청난 쓰나미에서도 제가 만약에 다른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큰 네. 위험에 처했겠지만 제가 그 종목을 던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 네. 내 종목이 맞다. 그리고 맞다고 판단하면 겁먹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한 종목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한 종목이었고 저는 계속 한 종목만 가지고. 제가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지금 2017년에 주식을 시작했다는데 네. 그럼 처음부터 한 종목만 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 이제 주식 투자 저도 주린이었잖아요. 네. 2017년 이전에는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 회계 수업 때 했던 주식 투자 2개월 경험밖에 없는데 네네. 제가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던 그 급여랑 팁 400불을 모아가지고 네. 골프채가 사고 싶은데 어머님한테 골프채 산다고 돈 달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네. 학비 대주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골프채까지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욕먹잖아요.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미안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바를 해서 한번 골프채를 사야겠다. 근데 네. 알바비랑 팁을 하니까 400불인데 골프채가 700불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한번 사봐야겠다 해서 700불을 만든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주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2017년 초반에 여러분들처럼 주린이로 입문을 하고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름 뭐 그때 우량주라고 했던 네. 종목 이름들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됩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 뭐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6% 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잃지는 않았는데 네. 수익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쵸. 저는 그때 생각이 내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잃을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은 주식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안 났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네. 해봐야겠다라고 네, 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 이후부터 제가 거의 3종목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고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그 이후부터 2017년 한 10월 이후부터는 늘 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에 그러니까 한 종목인데 예.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주식 중독인 것 같은데. 와, 아니, 왜냐하면 그 주식쟁이들은 네네네. 추석 연휴 이러면 네. 금단 증상 오거든요. 왜요? 장이 안 열리잖아요. 아니, 그렇구나. 볼 게 없으니까 네.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그러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약간 이게 주식에 제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주식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단 한 종목으로. 네, 주식. 단 한 종목에 내가 지금까지 번 걸 계속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 거에 전세금 네. 월세로 돌려서 뺀 보증금에 뭐 올인했죠. 근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석관 선생님이시라고 네, 맞아요.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주식 전업 투자자 중에는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전설이라고 부르시는 네네. 전설의 반열에 오르신 그 전업 투자자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12월 1일 날 개미 5년 새우 50억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는데 네. 그 출판사가 같아서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어요. 네네. 근데 남석관 선생님이 저를 만나시더니 두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그 멀쩡해 보이는데 왜 투자를 그렇게 하냐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두렵지 않냐고. 신용도 이제 그러니까요. 뭐 주식에 그래 뭐 그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젊은 친구가 뭐 주식을 100%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근데 만나가지고 제 계좌를 보시더니 신용을 끝까지 다 쓴다고? 이게 가능해? 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액도 커지면 그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남석관 선생님이 저한테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 5년 동안 막 그렇게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 나름대로 무섭긴 무섭죠. 늘 공포와 마주해야 되고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두려움과 공포와 매일매일 마주했거든요. 근데 저는 마주했지 제가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휩싸인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그 정도가 되면 주식을 팔고 손절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제가 남석관 선생님이 저한테 두렵지 않냐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외주를 타고 절벽을 건넜구나. 뒤돌아보니까 거기가 절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절벽인지도 몰랐고 그게 외줄인지도 몰랐고 그게 낭떠러지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다만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나름대로 걸음을 뛰어왔던 거고 내가 실패한다거나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란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죠. 2018년은 장이 또 안 좋았어요. 그죠? 그렇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런 투자는 네가 운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장 좋을 때 하는 투자지. 상승장이니까 그런 게 먹히지 하락장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코스피 지수가 2017년 초반에 횡보를 하다가 2017년 말에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크게 상승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서 그때도 뭐 금리 올린다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2018년, 2019년 넘어가면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맞아요. 그 미중 무역 분쟁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본과 우리나라 또 소부장 나오고 소부장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뭐 전략 물자는 수출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다 이런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까지 제가 투자하는 기간 처음 투자했던 2017년 말을 제외하고는 저는 상승장을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설적으로 상승장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 정도까지 그때 이제 코스피가 1,4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라 그 상승장이 아니라 계속 하락장이거나 하락 횡보장 속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한 종목이니까 이거를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어요. 사실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거창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편한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주식은 연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상대 배우자를 고르잖아요. 근데 사실 뭐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뭐 키, 외모 아니면 직업 다들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건들을 막 나열을 하지만 정작 만날 때는 그런 조건 사실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저희 와이프를 한 7년 전에 이제 결혼했지만 제가 만났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지.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조건에 맞죠. 맞아서 내가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는 생각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종목을 선택할 때도 사실 그래요. 나는 다들 종목을 찾아 헤매잖아요. 사실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뭐 사야 돼? 맞죠. 뭐 가지고 있어? 사야지 돈을 버니까. 네, 왜냐하면 근데 종목이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 하면 저는 그것이 배우자든 아니면 연애를 할 때 연애 상대든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 네. 사람을 끄는 힘. 네. 그리고 그거를 주식으로 환산한다면 돈을 끄는 힘.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업종에서도 얘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맞습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 무슨 말인지 갑자기 화가 알겠네. 왜냐면 저희 160만 유튜버잖아요. 100만 유튜버죠. 자랑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이제 그 유튜버 중에도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투자 제한이 들어오는 채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탄탄한데도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주식하시는 분들 숫자를 많이 보시잖아요. 또 왜냐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출은 얼마. 저희 채널은 투자 제한이 잘 없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흥민이 만약에 남미 출신이었다면 몸값이 3배는 더 높았을 거다. 맞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골 넣어도 손흥민은 저평가되는. 그리고 대신에 손흥민이 넣으면 왠지 좀 멋있은 손흥민의 매력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업계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뭐 요즘에는 굉장히 뭐 슈퍼스타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 회사 매출이 얼마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야. 그래서 PER이라고 이제 주식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어닝 대비 이제 뭐 얼마야 이렇게 레시오를 보시는데 숫자를 계산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봐요. 그냥 추이만 보거든요. 사실 그 숫자를 잘 봐서 주식을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회계사 선생님들이 주식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회계사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주식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볼 때 저는 이 주식이 나중에 사람들의 매력을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주식인가 혹시 나중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주식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주식은 매력이 얼마야라고 매력 지수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거 완전 전방대에 있는 거다. 어떤 분들은 다 이런 예를 들어 숫자로 봤을 때 이런 주식이 딱 좋다. 뭐냐면 이렇게 다른 것들이 가치가 이런데 얘는 똑같이 잘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인기가 없어. 맞아요. 얘 정상화를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랑 완전 반대잖아요. 오히려 이 중에서 더 뛰어난 애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신 제가 여태까지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지키는 철칙 하나는 적자인 회사엔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종목으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매출도 없으면서 막 허황된 플랜과 장밋빛 미래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떻게 해서 주식을 팔아먹을까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네네. 정말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누가 봐도 저 회사는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회사를 발굴을 해서 네.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5년간 주식을 하면서 100%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이런 안목을 기르고 그런 종목에 처음부터 투자한 건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장미 같은 종목들, 가시가 돋친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모든 바이오 종목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네. 건 아니니까 제가 조심스러운데 또 주식은 돈과 연관돼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2017년도 말에 네. 제가 이제 큰 돈을 투자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처음으로 큰 돈을 투자했던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주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8,000원에서 네. 15만 6천 원인가 16만 원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익절을 하고 네. 중간에 던졌어요. 예, 예, 다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익절을 하고 나온 이유가 네. 저는 어찌됐든 의사니까 네.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네. 또 공교롭게도 네.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세상 전반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네네. 조금 여러분들보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경제학 대가도 아니고 학부에서 경제학과 나와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또 경제학과를 나왔고 네. 또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보다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투자를 한 건 맞는데 네. 중간에 자꾸 이건 아닌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거는 우리 바이오 주식들은 임상 1상 2상 3상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사지만 제가 초창기 2017년도 말 2018년 한 3월까지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바이오 주식을 투자했는데 네. 그 이후에 3, 4년 동안은 바이오 주식은 건드리지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임상을 성공했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네네. 이룰 수 있는데 네. 실패하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네.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말에 제가 비록 그 종목으로 처음으로 종잣돈 1억을 벌면서 네. 내가 어쩌면 주식에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2018년 초 이후에는 저는 의사지만 바이오 주식은 위험이 너무 커서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좀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나름 건실한 종목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대 정신과 매력. 예. 이 두 가지를 보고 재무제표는 적자만 안 나면 해본다. 추이. 적자만 안 나고 네. 지금도 흑자인데 네. 앞으로 또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이 더욱 기대되는 종목이라면 그 과거의 추이를 보죠. 주식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어떠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익의 추이. 이익의 추이 그리고 그 회사가 하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지금은 돈을 잘 벌고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버는데 급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주식은 또 팔고 나오고요. 이익이 좋더라도. 왜냐하면은 제가 투자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남석관 선생님도 책에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어쩌면 장기 투자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엄청 민감하고 주식 시장도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장기 투자가 남석관 선생님은 좀 힘들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거를 알고 투자한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 1년 12달 중에 주식이 강한 시세를 내는 건 월봉 중에 3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든 펼쳐놓고 주로 일봉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래프를 보실 때 네. 차트를 보실 때. 근데 월봉을 한번 놓고 보시면 네. 정말 1월부터 12월 중에 어떤 주식이 시세를 낼 때는 보통은 네. 1개월에서 한 10% 20% 수익을 네. 내고 그다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네. 확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천정을 찍고 그다음 조정을 이제 하거든요. 네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이게 주식이란 게 참 요물인 게 네.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50%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막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50%가 오르면 그때부터 또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2배 가는 거 아니야? 가지고 있으면 3배 가는 거 아니야? 네. 욕심이 끝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주식을 샀는데 30%가 올랐는데 네. 50% 100%를 먹으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시세를 줬던 삼성전자도 네. 5만 원권에서 9만 6천 원까지 9만 6,800원까지 고가를 갔었는데 네. 언론에서 10만 전자가 곧 온다. 네. 10만 원을 뚫고 20만 원을 향해 갈 것이다. 막 그러니까 네.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막 빚을 내 가지고 거기다 종잣돈을 더 넣으시고 왜냐하면 네. 10만 원 간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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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막 장대 양봉이 막 솟고 일봉에서 막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시고 수익이 났는데 그걸 익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익절이 너무 힘들거든요. 주식은 네.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매도는 정답도 없고 학교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는데 주식은 매도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고 누구도 욕망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도 절제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매도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살아온 인생과 자신의 철학을 투영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익절하겠어. 그걸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그 1년 중에 보통 나오는 장대 양봉 3개에서 네.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주식을 다 익절을 하는 편이었고 대신에 저는 제가 보통 이제 1개월에서 6개월을 투자해 보면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의 종목이 보통 5종목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종목을. 네. 그러면은 저는 한 번에 한 종목 거의 전재산으로 들어갔다가 또 중간에 매도 왜 중간에 또 부분 익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씩 저는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 샀으면 끝까지 들고 있다가 네. 한 달 뒤에 한 번에 던져서 제가 제 매매법을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라고 부른 이유도 원샷 총알 한 방에 한 번에 쏘고 네. 근데 스나이퍼는 총알 한 방을 쐈을 때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면 네. 그때부터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는 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부터 제가 돈을 잃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대신에 저는 제가 총알을 쏴야 하는 종목과 총알을 쏴야 되는 순간을 정말 스나이퍼의 마음으로 네. 정말 그 잠복을 몇 달 하듯이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또 익절을 하고 나오는데 네. 그 중간에 기간 동안 한 달에서 6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제가 뭐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땐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달, 2달 흘렀을 때 네. 시대 정신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니면 세상의 화두가 이쪽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 시대 정신 안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려고 끊임없이 네. 다음 화살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는 예. 움직이는 순간은 되게 짧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근데 그 시간을 발라내서 내가 그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존 리 선생님은 네. 마켓 타이밍이라고 했고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그런 네, 투자를 네.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종목에서 지난 5년 동안 네. 가장 큰 수익을 본 종목이 네. 익절한 금액이 18억
을 한 종목에서 네. 한 달 반 투자해서 18억을 익절을 한 게 제가 그 가장 큰 수익을 익절을 네네.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저 소아과 의사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돈 벌었다고 그것도 주식 100% 현금 0%에 네. 신용까지 막 풀로 레버리지를 써서 네. 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골로 갈 수 있는데 네. 무리한 투자에서 어쩌다 한 번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그걸 너무 막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18억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그 전에 일주일에서 2주일의 기간 동안 2억에서 3억의 마이너스를 네. 이겨냈다는 그 마이너스 공포를 이겨냈다는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와, 저 성현우란 사람은 스윙 트레이드를 하는데 한 번에 한 종목 들어가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저렇게 낸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고 제가 무슨 완벽한 투자의 신이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늘 이게 맞나? 지금 이 순간이 맞나 고민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럼 진입 시점을 좀 쪼개나요? 아니면 한 방에 사시나요? 주식이 좀 올라가는 타이밍이라고 네. 하면 한 번에 다 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횡보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네.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뭐 그거를 계획하고 한 건 아니고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럼 그 타이밍을 주는 예. 내가 이 주식을 사야겠다. 예.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아무리 뭐 빨리 변한다 그래도 예. 이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고 어떤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재무 데이터가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미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예.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야겠다라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냐 하면 네. 저는 제가 이제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천지인 투자라는 걸 해요. 천지인 네. 투자. 처음 오늘 네.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 듣는 용어와 처음 그러니까 천지인은 스마트폰 입력할 때 하는 천지인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예전에 그 주역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동양 사상에 보시면 하늘과 땅 사람 그 네. 세 가지를 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네,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천은 아까 말씀드린 뭐 시대 정신이에요. 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어떤 게 화두가 되는지 네. 이런 게 천이고요. 그 다음에 지는 그 시대 정신에 걸맞는 산업 네. 그리고 그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산업과 정책.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는 네. 어떤 종목, 특정 종목 네. 그리고 그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매력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 인을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평가를 하는 거는 차트로 이제 평가를 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2017년도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가치 투자로 시작했다기보다는 네네. 저는 처음에 단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타. 예, 네. 부끄럽지만 예, 아닙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타도 해보고 뭐 하한가에 뭐 배팅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시가 종가에 배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제가 뭐 그런 투자를 하려면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호가창 차트를 보면서 네. 단기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단타를 잘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단타가 잘 안 됐으니까 네.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인을 통해서 이제 천과 지를 통해서 종목을 이제 산업군을 시대 정신에 맞춰서 발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는 네. 이제 인을 통해서 그 인을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차트도 보고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지도 보는 거죠. 네네. 차트 예. 그리고 관심 있을지. 예. 그 다음에 차트랑 관심 있을지. 그 다음에 매력. 매력. 네. 이렇게 본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먼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2020년 말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네. 어쩌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네. 또 여행을 다시 갈지도 모르고 네.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시국에는 제가 리오프닝이라는 시대 정신을 갖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럼 리오프닝에 걸맞는 산업군을 먼저 선별을 해보는 거죠. 리오프닝을 하면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까? 네. 그리고 나라에서 소비를 하라고 돈을 재난지원금을 주네.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을 어찌됐든 소비를 하니까 유통이나 쇼핑에 가서 많이들 쓰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산업군을 구별을 하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을 옷에 많이 쓸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으니까 옷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실내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골프를 많이 치니까 골프옷도 많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천지인 투자라는 그 삼각형을 통해서 네. 종목을 이제 구별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을 뽑아놓고 네.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려고 하시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은 종목을 발굴하려고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이따 사야 될까? 네. 언제 사야 될까? 평가할 때 기술적 종목을 갖다 놓고 네네네. 그 잣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에는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을 네. 리오프닝이 되고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고 하니까 제가 드라이버를 사려고 도매상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사고 싶은 드라이버를 2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제 돈 주고 드라이버를 사는데 2달을 기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드라이버를 2달이나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이 회사와 연관 있는 의류 회사 네.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지 한번 볼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차트도 열어보고 매출이 어땠는지 이 네. 회사는 뭐 어떤 회장님이 어떤 CEO가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네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이 어쩌면 이 종목을 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과감하게 이제 한 종목에 100%를 투자하는 거죠. 차트상 봤을 때.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에 네. 2월에서 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투자를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익절을 한 3억 정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차트상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나요? 그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네.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이 몇 개월 이상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평선들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네. 이제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배열은 5일, 10일, 15일, 20일, 60일, 120일, 200, 224일 혹은 네. 또 1년치 연봉을 네. 봤을 때 그것들이 상승하는지 여부,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난 세월 동안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네, 그렸다는 네, 얘기니까 그런 주식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돈을 잃을 확률이 조정이 오더라도 적으니까요. 근데 그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은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네. 계속 겁만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떨어질 듯. 근데 차트상에서 보면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고 오를 것 같지만 오르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에서 그렇게 주식이 어떤 지점에 모여가지고 이평선을 집중시키면서 모일 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방향이 나왔을 때 큰 네.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때 휠라홀딩스 전분기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네.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제 나름대로 했고 네. 제가 무슨 대단한 소스가 있거나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휠라홀딩스의 매출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단순 개인이기 때문에 단 휠라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 회사의 드라이버가 2달이나 품절이 될 정도로 네.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옷을 사는 봄이 되니까 옷을 사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 재산을 투자했고 네. 한 달 만에 3억이라는 돈을 익절할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익절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올라갈 듯이 제가 5만 5천 원, 6만 원 전 그때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올라갈 듯이 하면서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뒤늦게 언론에서 골프 골린이들 얘기하면서 네네네. 골프가 너무 붐이다. 엄청나게 지금 골프가 인기가 많다. 네. 뭐 이렇게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니까 저는 먼저 들어갔지만 네. 뒤늦게 사신 분들은 그때 사셨다가 지금 휠라홀딩스가 3만 8천 원 이렇게 시세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시대 정신에 맞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산업을 찾아보고 그래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예. 이걸 본 다음에 지금 어떤 그 산업군에 속한 종목 중에 가장 매력도가 높은 예. 만약에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면 이 기업부터 먼저 맞습니다. 몰리겠다. 말 그대로 대장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왕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매력 지수가 높다고 할 가장 수도 매력적인 있고. 예.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차트를 봤는데 이게 아무도 안 건드렸어. 예. 이게 아직 그 시세를 내지 않았어. 시세를 누가 계속 사면은 시세가 올라갔을 거고 예. 계속 팔았다면 내려갔을 텐데 예.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예. 그러면 이게 매력을 받기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봤는데 이미 뭔가 뭐 시세가 이미 올랐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그거는 안 하죠. 접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칙 중에 하나가 뭐 적자인 종목은 투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오른 종목은 사지 않는다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네. 이미 오른 종목,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종목에는 저는 제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런 종목이 더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을 네네. 했는데 거기서 더 상승을 그죠, 했으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그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지 않았다면 네. 저는 그 종목에는 중간에는 들어가서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새롭게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50% 100% 수익인 상황이다. 그럼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수익이 나면 그거를 실현하고 싶은 결정 짓고 싶어 하는 게 네. 본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가의 그 주식을 사버리면 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오른 주식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매도 타임은 제가 제 책에도 매도에 관한 부분을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네. 매도는 저는 5년 동안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여태까지도 매도가 너무 힘들어요. 네. 매수는 그냥 사면 되는데 매도는 너무 빨리 팔면 또 올라가는 거 지켜보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네. 제가 5년 동안 주식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순간들이 네.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얻어맞으면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괴롭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잘못했으면 맴매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주식하는 분들이 괴롭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제가 팔았는데 그 주식이 거짓말처럼 2배, 3배가 가면 네. 정말 너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20년도에 넷마블이라는 주식을 투자를 했었는데 네.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주식은 분명히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주식들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남겨진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라는. 넷마블이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판단이 틀린 거 아니야라고 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주식을 7월 초쯤 팔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금요일 날 매도를 했는데 10만 3천 원인가 뭐 이 정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거짓말처럼 네. 20만 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데 네. 저는 그때 너무 그거를 바라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갖고 있었더라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한테 뭘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네네. 제가 그때 집이 없었을 테니까 네. 만약에 내가 그거를 100%를 먹을 이제 수익을 냈다면 네네. 우리 가족이 집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네.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는 늘 힘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해오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매도를 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그 종목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주식에서 만족이란 건 네. 여러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50%가 났을 때 매도해야 된다. 100%가 났을 때 매도해야 된다.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MACD, RSI, OBB, 소나 뭐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보조 지표들. 네, 보조 지표들. 그거를 보면서 보통 매매를 하시거든요. 네. 나는 MACD가 과매수에 갔을 때 매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네, 네. 사실 여러분이 간과하는 부분은 그 주식을 움직이는 제가 오늘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단어는 기관, 외국인 네. 모두 통틀어서 네. 그 주식에 영향을 가질 만한 큰 돈을 가진 주체를 그냥 세력이라고 네네. 통틀어서 말하겠습니다. 네네. 뭐 세력이라고 하면 네네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세력들은 그 기술적 지표들을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매수일 때 매도할 네, 거야. 매도할 거야. 네. 혹은 과매도일 때가 바닥이니까 바닥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매매를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네. 자신들이 원하면 그 바닥을 3번 만들 수도 있고 네. 자신들이 원하면 과매수 구간을 3번을 만들면서 상승을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를 보고 매매하시면 주식에서 필패합니다. 네, 어쩌다 한번 맞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실 때는 기술적 지표보다 내가 만족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나는 이 주식에서 이런 이유로 매수를 했는데 나는 이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 그게 어느 정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네. 그 주식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주식이 이만큼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과하게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 네. 과감하게 던질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주식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익을 내왔던 게 아니라 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에서 18억이라는 그 익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16만 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네. 그 힘든 구간을 견뎌내고 이제 상승을 하면서 36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네. 네. 저는 그 주식이 30만 원일 때 제 잔고를 보고 네. 그 안에 제가 저희 가족한테 집을 사줄 수 있는 제가 5년 전에 가진 게 3억밖에 없을 때 마이너스 3억밖에 없을 때 네. 어쩌면 내가 주식으로 우리 가족에게 집 한 칸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으로 여태껏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잔액에 그 평가액에 네.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매도했을 때 내가 우리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네. 사실은 기술적 지표를 제가 뭐 10가지, 20가지를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메모지에 네. 이 주식이 어떤 때 팔겠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네. 내가 오늘 마냥 매도를 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네. 없어져 버린다면 후회할지 내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혹시 하루만 기다리면 네. 10% 20%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오늘 매도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네. 나는 여기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주식을 다 팔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네. 그날 제 기억에 24,000주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루에 다 던졌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죠. 세상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네요. 각자 너무 이거가 없어졌을 만약에 먹었다면 예. 이만큼이
다시 사라졌을 때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는가? 예. 괜찮을 수 있는가? 괜찮아. 그럼 더 가져가. 예. 더 가져가. 더 맞아요. 가져가. 이제는 이거 없어지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럼 팔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마음속에 있네요. 매도 타이밍. 그래서 저는 저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네. 제가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나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생경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비록 그냥 일개 개미지만 그래도 지난 5년간 전 재산을 걸고 매일매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5년간 제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공포와 환희와 두려움과 맞서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과 마주하면서 건방지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돈의 희노애락의 총량이 100이라면 저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루에 2억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희노애락의 총량이 다른 사람 대비 10배, 20배, 100배의 그 희노애락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뚱맞게 주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자신이 투자가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수도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승은 수도원에서 아니면 절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만 저는 주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탐욕에 가득 차 있는지 혹시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그 동학개미 때 그때 막 1,400, 1,500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다가 저는 그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에 제가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웠다가 내가 그때 1,500포인트였을 거예요. 1,500포인트의 주식을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그냥 종목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그때 뭐 LG화학, 카카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냥. 그 시장의 흐름을 원하던 원치 않으셨던 제대로 짚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4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저는 정작 넷마블을 들고 혼자서 내 주식은 왜 안 가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싸움에서 진 거죠. 왜냐하면 넷마블을 컨트롤하고 있던 큰 손들은 지쳐서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던지고 나오고 그리고 개미들이 던지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상장을 하는 이슈로 이제 주식을 상승시키기 시작했죠. 제가 애시당초에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던 계기가 제가 의사로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의사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개원과 의사로서 그렇게 돈을 잘 벌거나 그런 의사가 아니어서 어찌 보면 이제 폐업을 하냐 마냐 조금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개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준이 이제 취직한 의사보다 개업을 하면 조금 그래도 생활이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 더 잘 버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고민이 깊었었죠.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그 전 재산이 마이너스 3억일 때 부끄럽게도 타이틀은 전문의에 코넬대 졸업에 또
뭐 허우대도 멀쩡해 보이고 근데 사실은 속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하잖아요. 내가 네. 나이 37에 아이가 이제 곧 2명이 되는데 네. 전 재산이 전세 대출 2억 마이너스 통장 개업 자금 1억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도 진짜 없잖아요. 그거 안 사실은 되죠. 네. 왜냐면 공부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넬대를 보냈으면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네네. 최선을 하신 거고 네네.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챙기면 챙겼지 제가 도움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개업을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였으면 아마 제가 주식 투자 안 했을 거예요. 네. 왜 주식 투자해요? 머리 아프게. 그냥 열심히 진료하죠.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가 아니었고 또 앞으로도 네. 소아 인구가 갈수록 결혼도 힘들어지고 그쵸.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하다못해 제 병원 앞에 있는 초등학교 정원 수도 자꾸 줄어들고 네, 하다 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노동으로 버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머릿속에 어쩌면 노동가는 자본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네. 그렇다면 내가 노동가가 아니라 자본가로 살기 위해서는 네. 뭘 해야 될까? 나름 깊은 고민 끝에 네. 제가 종잣돈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시간적으로 진료를 봐야 되는 사람이 막 부동산을 보러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주식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의 길로 네. 입문했죠. 현재 5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전재산 마이너스 3억으로 시작해서 네. 세후로 50억 정도 그 5년 동안에 무슨 마법이 일어났을까요?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5년 엄청 긴 기간이죠. 5년 엄청 긴 기간이죠. 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 야, 저 사람은 코넬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의사고 네. 거기다가 운까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가끔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운이 계속되면 네. 그것도 실력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5년 동안 50억을 벌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다면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그런 네. 운이 따른 거지? 그런 거를 한번 독자 여러분에게 네. 구독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특출나게 주식을 잘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제가 그 5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마주해야 됐고 공포와 마주해야 됐거든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아마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투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네.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신사임당직 오늘 그거 들으시면 네. 기업을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고 네. 이거를 5년 동안 했다고?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지금 뭐 거래세 뭐 이런 거 다 띄고 50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저는 지금 모릅니다만 그 방법이 성현우님한테는 작동하는 방법이었다. 예, 근데 저한테는 작동하는데 그럼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방법을 따라해라. 내 방법이 왕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했고 저런 멘탈을 가지고 네. 저런 자기관리 방법을 가지고 여태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왔는데 네. 그중에서 나는 저 점을 한번 배워야겠다. 이렇게 좀 취사 선택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로 돈 벌 때와 내가 잃었을 때
버셨을 예. 때도 있고 잃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잃었을 때 많고 벌었을 때도 네. 많죠. 그 예. 두 개의 차이가 있었나요? 과거를 통해서 배운 점이 있을까요? 보통은 네. 이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경우엔 네.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이죠. 과도한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시세를 내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네. 역경의 시간을 준 뒤에 그거를 먹을 자격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시세를 주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이는데 네. 사실은 그 주식이 그 공포에 휩싸일 때는 그 큰 손들은 공포에 휩싸이라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보통 어떤 때냐 하면 언론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 주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 악재가 있다. 막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네. 실제로 그 기사가 나오면서 눈앞에 시세가 막 음봉을 맞으면서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고 네. 호가창에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종목에 확신을 가졌더라도 팔고 나올 것 같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승부를 볼 때는 내가 이 선택을 했고 네. 내가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전재산을 걸었는데 네. 물론 내 전재산이 다 날아갈 정도의 위험은 안 되겠지만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나는 이 주식에서 3억을 벌어야지 네. 나는 이 주식에서 5억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이 주식에서 1억까지는 잃어도 괜찮아. 네. 한번 내가 견뎌보겠어. 네. 이 주식에서 3억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내 선택이 맞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어. 네. 라고 그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는 제가 끝까지 네.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인정하고 네. 그 인정하는 게 때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때론 부인하고 싶지만 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저는 5년 동안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동네방네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오늘도 아침에 장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려운 마음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돈을 그런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단련이 돼 있는데도 네네. 늘 그 파란 음봉과 마주하는 일은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제 주식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던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 주식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났다가 지금 수익이 다 좀 내려온 상황인데 네. 내가 어느 선까지는 한번 버텨보겠어. 왜냐하면 내가 애시당초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내가 언제까지는 승부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놨는데 아직 그날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 이렇게 제 마음을 좀 다지거든요. 네네. 예. 아, 그래서 내가 돈을 잃을 때의 공통점들은 다시 되짚어보면 두려움을 못 이겨냈을 때. 예, 맞습니다. 넷마블을 놓쳤을 때도 네. 스스로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마작 프로가 계신데 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네. 나요. 마작 프로요. 네.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승부에서 승부사들이 지는 때를 보면 네. 정작 자기는 남이 나보다 잘해서 승부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왜 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자기 스스로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넷마블에서 세력이 저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6개월이란 시간을 버텨오면서 네. 그 넷마블을 다루는 세력들은 네. 끊임없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3월 18일, 3월 20일도 그렇게 잘 견뎌왔는데 정작 남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막 벌었다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네.
넷마블 해서 네. 누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6개월이란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도 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거를 자 내일 파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누가 거잖아요. 저한테 내일까지 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실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네. 본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무너졌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네네. 그러면 남이 너 잘못되라고 한 경우보단 네. 보통의 경우는 네. 자기 스스로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 스스로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 이야기를 계속 또 하고 또 하는데 결국은 주식을 하는 이는 주식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네. 자기를 이겨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예. 살 때, 예. 내가 이거 안 사면 후회할까? 예. 그게 스스로에게 지는 건지 네. 아니면 나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게 보통은 내가 이거 안 하면 후회할까? 내가 지금 수건을 던지면 나중에 후회할까? 맞아. 신사임당님도 예전에 네. 조그마한 스튜디오 하시다가 네. 잘 안 돼서 맞아요. 네, 그거 접으셨잖아요. 수건을 네. 던지셨잖아요. 네. 근데 그 수건을 던지실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그만두는 게 맞나? 네. 더 해봐야 되나? 근데 나름대로는 수건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건을 던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내가 어떤 사업을 벌리거나 실패를 할 때 그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는 남이 안 되라고 한 거 없어요. 자기가 네.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됐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지? 그러면 내가는 어떡하지? 라는 공포에 휩싸이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모든 승부가 다 인생이겠지만 결국은 아무도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돌아보면 스스로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돈을 벌려면 돈을 번 경험에서 느꼈던 것들, 예. 돈을 버는 순간에 느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돈을 잃어버렸을 이 때 종목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감이 좀 오세요? 이제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네. 뭐 막 강한 확신이 오거나 막 꿈에서 예시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서 이제 훈련을 받지만 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95%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맞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논리를 대서 네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후회하거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틀린 판단을 한다는 게 명확해지니까요. 네. 근데 주식도 저는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와 네. 이 주식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가 네. 어떻게 오냐 하면 저는 한 종목에 투자할 때 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애에 비유하면 아까 제 네네. 배우자 말씀도 네네. 드렸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인생을 걸어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숨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로는 머리로는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역경이 오거나 네. 약간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 마음과 일치하지가 않는다면 네. 그거는 나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을 이걸로 바꿔보면 네. 네. 내가 어떤 종목에 인생을 걸겠다고 되게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정작 내
통장 안에 30만 원이 들어오고 50만 원이 들어왔을 때 네. 내가 한 주라도 더 사는 추매를 할 때 약간 망설여지게 되는 내가 예. 말은 전 재산을 실제로 넣기도 했고. 예. 그렇지만 내가 한 주를 100만 원이 더 생겼어. 예, 맞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이걸 더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어 사실 제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24,400 몇십 주를 들고 있었는데 네. 그 주식을 제가 2만 주, 2만 4천 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는 구간에서도 네. 돈만 생기면 30만 원만 생기면 그 돈을 송금을 해서 한 주씩 계속 샀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2만 4천 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를 더 사는 게 평단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렇겠죠. 그 한 주를 더 산다고 제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더 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한 주를 더 사면서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주라도 더 사겠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8만 원일 때는 19만 원이 들어오면 18만 원을 송금해서 한 주를 더 샀고 25만 원일 때는 25만 원을 송금해서 한 주를 더 샀는데 그 한 주를 더 사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한치의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승부를 보겠다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진료를 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뭐 카드로 결제한 건 이틀 뒤에 들어오고 하고 계시니까. 진료를 하니까. 근데 50만 원이 들어오고 100만 원이 저는 소아과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 매출을 밝힌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그렇게 막 짜투리 돈이 들어와도 그 돈으로 추매를 하는데 나 스스로 멈칫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주식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그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10만 원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주식이 8만 원이 됐으면 아니 내가 산 금액보다 훨씬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8만 원이 됐는데 대신에 제가 10만 원에 샀으니까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손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주식에 진심이라면 그리고 아까 사람에 대입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거나 그 주식을 위할 때 티클만큼의 후회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망설임. 근데 제가 어떤 주식들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까먹는 주식이었어요? 그런 주식들이? 그런 주식들은 제가 던졌고 실제로 그게 이 공포를 과도한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네, 그 공포는 과도한 공포지만 실체가 있는 공포였던 게 나중에 제가 그렇게 던진 주식들은 제가 2018년 초반에 투자했던 주식 중에는 제가 제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제가 매도한 이후에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거래 정지가 된 주식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종목을 고를 때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천지인 투자나 이런 걸 고른 게 아니라 제가 제 스타일을 만들 때는 단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종목을 위험한 종목도 투자를 하고 적자가난 종목도 투자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야 이 방식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씩 툴을 만든 거죠. 이제 신사임당님도 방송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 편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겠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스튜디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제가 2017년부터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나랑은 이 방법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 분들에게도 신사임당님 방송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으로 투자하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듣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지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신사임당님도 나는 카메라 세팅을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봤는데 방송을 했는데 화면이 잘 나온다.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저 전문가분이 나와서 종목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데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나와는 맞지 않으면 네. 아무리 전문가 그렇죠. 선생님들이 나와서 없죠. 좋다고 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일말의 의심도 없을 정도로 확신이 찬 종목들이 나에게 돈을 안겨줬고 예. 내가 전 재산을 걸었지만 전 재산 플러스 100만 원은 못 걸 것 같은. 그렇죠. 추매를 할 때 더 떨어지는데 이거 네.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러다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애시당초 제가 제 전 재산을 걸었던 그 선택이 선택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손절을 하나요? 그런 선택을 저는 하시나요? 손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네. 저는 주식도 사람처럼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저에게 베풀어주고 네. 베풀어주는 건 보통 이제 시세가 오르거나 정기적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회를 윤택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윤택하게 더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저를 힘들게 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투자를 해보면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주식도 사람도 그 종목에서 그 사람에게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할 때는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주라서 자랑스러워. 나는 이 종목에 투자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네. 배우자를 만났어도 저는 남자니까 네. 이 여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야.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네. 이렇게 결혼해주고 챙겨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맞아, 너무 맞아, 고마워. 맞아. 네. 근데 주식도 결혼 생활도 연애도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관계는 관성으로 계속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주식이든 그것이 관계든. 네네. 맞아. 정말 억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진짜 아니면 지나온 시간 내가 이만큼의 세월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라내는 거는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숱하게 찾아왔던 위기를 견뎠는데 맞아. 아니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5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 주식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그 관계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인생도 주식도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참 주식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주식도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 하실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 계속 할 거고. 이 방식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존심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최고야 뭐 좀 잘하시는 분은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가방끈이 긴 분이실수록 남에게 접은 경험이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시장은 정답이 없거든요. 나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릴 수 있는 곳이 시장인데 내 방법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건 좀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이 방법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 상이 변하듯 사람도 변하잖아요. 제가 투자를 해가면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이 방법만 합니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저는 그거에서 자유로워지기 못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잘 먹혔고 제가 이 방법으로 전재산 마이너스 3억에서 그래도 자산 50억까지 일궈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이 익숙해서 계속 쓰고 있지만 언젠가 이 방법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저도 제 살 길을 찾아봐야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천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천이 있고 지가 있고 인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갖고 있는 종목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네. 이제 먼저 주식을 투자하려면 시대 정신을 제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 그럼 이제 잠시만요. 지금 2021년 11월 8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지? 그럼 먼저 그거를 정해야지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그러니까요.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평짜리 병원에서 3평짜리 진료실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과 단절된 작은 진료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진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네. 지난 5년 동안 주 6일을 애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귀가 먹을 것 같은데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도 하고 네. 가끔 자기가 가보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뭐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 중간에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서울 시내를 좀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난 5년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작은 진료실 속에서 이곳이 나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네. 그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네. 마치 캡슐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읽어?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환자가 계속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네. 뉴스를 계속 봐요. 뉴스. 근데 뉴스를 계속 본다고 무슨 종목을 보고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세상과 동떨어진 우주선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마치 망원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네.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꼭 세상 속에 있어야만 그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바깥에 있으면 그게 보여도.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일이 이제 환자가 없으면 뉴스를 그냥 뭐 막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젯밤에 뭐 미국 시장은 어땠나 네. 또 세계 정치는 어땠나 지금 저기 뭐 요소수가 모자란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죠. 데이터를 계속 넣는다는 거죠. 네, 지금 네. 왜냐하면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요. 네, 매일매일.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소수든 아니면은 뭐 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료들이 자꾸 부족하네. 네. 그러면은 원자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려나? 철강도 곧 무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스스로 이제 명제를 하나씩 세워보는 거죠. 아니면은 그저께까지 분명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맞아. 그러면 뭐 이상하다. 갑자기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모임을 해도 된다고? 네. 그럼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 코로나가 끝난 거야? 아닌데 코로나 아직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 거지? 네. 각각의 시대적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족의 시대라는 또 하나의 세상의 시대 정신이 여러 가지 있는 거고 시대 정신을 뽑죠. 위드 코로나라는 또 다른 시대 맞습니다. 정신이 있는 예. 거고 그런 큰 뭔가 그 시대 보죠. 정신들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히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저는 사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들이 2명 있기 때문에 네. 걔네들이 잘 때까지 TV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네. 재우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뭐 따로 뭘 저도 애들이 깨 있을 때는 책 사이에 핸드폰 끼고 서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작 넷플릭스를 가입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오징어 게임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네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유행을 했구나. 엄청난 인기를 모았구나. 네. 와, 우리나라 콘텐츠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쩌면 산업이 아니라 네. 콘텐츠의 세상이 올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콘텐츠의 세상이 오면서 자꾸 메타버스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네. 아니면 NFT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우리나라 콘텐츠와 메타버스 NFT가 합쳐지면 네. 융합되면 또 어떤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까라는 시대 정신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뭐 얼마 전에도 메타버스와 NFT를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TF를 발족시키던가 네. 이런 게 이제 뉴스 기사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산업군을 분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종목에서도 최근에 위메이드라는 게임 주식이 핫했었는데 맞아요.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채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한다고? 좀 신기한데? 그러면 근데 그 주식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럼 지금의 시대 정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좀 느껴지시는 거는 뭐 부족의 시대라든지 위드 코로나, 컨텐츠의 강세, 그 다음에 NFT,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대두가 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할까? 유리한 기업.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려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 유저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하고 있을까? 카카오일까? 뭐 네이버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서 이 천지인에 대입해서 종목을 대입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맞는 것 같아라는 감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차트를 열어놓고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될까?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쩌면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판단이 쓰면 그때 이제 돈을 넣고 투자를 시작하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는 이 천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종목 메타버스 하면 얘는 무조건 가겠다. 맞습니다. 라는 걸 찾아보고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만약에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고 있는지 이제 그 안에서 뭐 위메이드도 있을 거고 위메이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위메이드는 일단 시세를 이미 내버렸잖아요. 저는 제 철칙이 이미 오른 종목은 안 하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은 없지만 몰릴 수 있다면 어떤 기업에 몰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 돈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적자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천의 흐름이 여기로 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고 있는 회사여야지 내 손실 폭이 제한될 테니까. 그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건실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막 시세가 막 하루에 막 10%씩 그럴 때 있죠. 등락을 하고 올라가고 막 빨간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혹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누가 봐도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이에요. 매출도 형편없고 영업이익도 적자고 그다음에 뭐 R&D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내가 무슨 이 회사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세만 먹자. 그냥 한 달 넣고 그냥 시세만 먹고 아니면 오늘 넣고 내일 한 15% 먹고 빠지면 그거 짭짤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한두 번의 수익은 낼 수 있어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그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추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쁜 경영자가 있는 회사에 내 전 재산을 투자를 하면 내 인생은 언젠가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록 지금 시세를 내진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주식이고 혹시나 내 판단이 틀려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그 주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주식의 경영진이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크게 손해보지 않거든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주식이 어떤 마음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선택을 해서 때가 왔다. 이게 계속 그런데도 때가 왔는데도 얘는 안 움직였어. 그거를 내가 담고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죠. 보통은 저는 한 1개월에서 6개월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도 돈이거든요. 저에게. 왜냐하면은 저는 한 번에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나는 이 주식이 3개월 안에 어떻게 될 거야. 네. 그리고 지금은 횡보하지만 한 조정을 해도 1개월만 조정하고 갈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시나리오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나리오와 다르게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네. 그리고 나는 경영진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신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래. 엉뚱한 회사를 네. M&A를 네네. 하네. 저 회사를 왜 샀지? 뭐 이런 판단이 있으면 그 영화 관상에서 네. 수양대군 이정재 배우가 네. 내가 왕이 될 상이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나중에 추후에 그 관상가 이제 송강호 배우께서 상은 변화된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판단 속에서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가끔은 사람의 관상이 변하듯 회사의 상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애시당초에 투자했던 상과 변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주식을 던집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내 욕망이랑 상관없는 신호네요. 예, 그거는 제가 애초에 투자했던 이유와 전혀 주식이 상반된 네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주식은 손절하고 올랐건 내렸건. 예, 올랐건 내렸건 오르더라도 1%밖에 안 올랐어도. 1%밖에 안 올랐어도 이건 아닌데 라고 저는 마음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할 때 매도도 익절도 매도지만 손절도 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매도는 손절은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물론 기계적으로 저는 몇 프로의 손절합니다. 네. 예를 들어 3%의 손절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불행하게도 제가 주식을 5년 동안 전 재산으로 해보니 여태껏 주식으로 3억 이상 돈을 번 종목 중에 네. 제가 사서 3% 이상 처음에 마이너스가 안 났던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예, 다 손실을 줬었다. 예, 왜냐하면 큰 돈을 벌게 했던 종목은. 왜냐하면 그 주식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네. 그 주식을 출발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미와 겸상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개미들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내 파일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으면 네. 그거를 내쫓아내고 그 물량을 흡수하고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에 손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은 주식에서 돈을 못 버실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식이 네. 그래서 어려운 게 기계적으로 원칙이 3%라고 하는데 네. 어떤 주식은 그거를 지켜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5%라도 그 고통과 되고. 두려움을 견뎌야 되는데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18억을 번 종목에서는 앞에 3억의 마이너스가 났었고 네. 휠라홀딩스도 제가 3억을 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앞에는 1억의 마이너스가 났던 거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뭐 차트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지난 5년 동안 투자했던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흔들지 않고 그냥 올라간 종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나는 5년 동안 50억을 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천지인 투자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분도 주식 투자에 몰빵해라. 여러분도 전세금 보증금을 빼가지고 투자해라. 여러분도 레버리지를 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저는 주식시장에서 외로운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지난 5년을 살아왔거든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산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 마치 외로운 고개사처럼 지난 5년을 견뎌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절벽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네.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아, 저 사람은 멘탈을 저렇게 관리했구나. 저 사람은 주식을 바라볼 때 저렇게 바라봤구나. 그리고 꼭 한 종목에 한 번에 한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내가 지금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종목, 20종목 너무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었네. 저 사람처럼 좀 종목을 좀 줄여봐서 집중을 좀 해봐야겠네. 네. 이런 점을 배우시지. 여러분들도 저처럼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알겠습니다. 매번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